같이 우선 확인하자. 그냥 같이 해, 요거. 그냥 복습하듯이, 첫 번째, 산의 공통적인 성질, 산성이라고 부르겠지. 산의 공통성을 줄여서 산성, 이렇게 얘기해. 자,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 뭐라고 써야 되지, 얘들아? H 플러스. 또는 수소 이온이라고 써야 돼. 그래서 산은 수소 이온의 성질,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지. 다음 2번. 이거 리트머스 종이 색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게 산성. 거기 이제 산수용 얘기를 했으니까 푸른색을 붉은색으로 이렇게 써야 되고, 반대로 염기성은 뭐니? 붉은색을 푸른색이야. 기억해야 되고. 마그네슘하고 반응했어요. 산성하면 특징이 뭐 있어? 일단 금속과 반응해. 금속과 반응해서 무슨 기체? 수소 기체 발생시켜. 그래서 마그네슘은 금속으로 나왔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써야 돼요. 수소 기체. 이렇게 한글로 쓰든지 아니면 뭐라고 써야 돼? H2 이렇게 써야 돼. 자, 그래서 거기는 이번에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지훈이 어딘지 알겠니? 3번. 염기 공통적인 성질. 이번에 염기 나왔네요. 이거 하는 거 한번 잠깐 정리 한번 해보자, 얘들아. 간단하게. 산성하고 뭐가 있어? 염기성이 있어. 자, 둘 다 물에 녹아서 얘는, 이거 기억하셔야 돼. H 플러스가 나와. 그래서 이게 나타나는 성질은 산성이고, 염기성은 뭐라고 써야 돼요? 요렇게. OH 마이너스. 이름은 수산화 이온이야. 여기 수소 이온, 수산화 이온 이렇게 쓰고. 자, 산의 성질 몇 개 써볼게요. 신맛이 난다. 얘는 무슨 맛이지? 쓴맛이 나.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렇다는 얘기. 그 다음 여기 중요한데요. 다음 것 중에 신맛이 난다. 근데 얘는 금속을 녹여. 금속과 반응해요. 그래서 금속과 반응. 무슨 기체 발생한다고? 위에 바로 썼듯이 수소가 발생해요. 여기서. 다음 금속 말고 용어하고 반응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CaCO3 이게 뭐니 얘들아? 탄산칼슘이에요. 요거하고 반응해서 CO2가 발생한다. 자,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있잖아요. 염기성도 반응하는 게 있거든 얘들아. 단백질을 녹여. 얘는 단백질을 녹일 수 있는 성질이 있어요. 비누 생각하면 돼, 비누. 네, 얘는 단백질하고 반응해, 얘는 금속 이거하고 반응해.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거 녹여서 만져보면 우리가 비누로 손 문질렀을 때랑 똑같아. 미끌미끌한 특징이 있어. 요거 쓰셔야 되고. 그 다음 이게 지시약 한 번만 정리하고 가자. 지시약.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을 붉게 변화시키는 게 뭐다? 산성이고, 붉은색을 푸르게 변화시키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두 개 기억하셔야 돼. 다음, 자, 지시약 한 세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 무색, 빨간색. 그래서 빨. 그리고 노초파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선생님 요거 정리해보면 산성, 중성, 염기성, 색깔 이렇게. 이 지시약의 이름은 뭔데? 페놀프탈렌이라는 용액이야. 기억하셔야겠지? 요거는 메틸 오렌지, 요거는 BTB. 자, 일단 요 세 가지까지 해서 나온 게 거기 있는 거 3번 해보자. 그래서 3번 염기 공통적인 성질을 염기성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온 요거 쓰셔야 돼. 요거 쓴 거야. 요거 수산화 이온이야. 이름 알아야 돼. 수산화 이온 때문이다. 그리고 붉은색을 푸른색으로 뭘 녹인다? 단백질. 다음, 자, 실험이 있어요.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묽은 염산을 적시고, 그 묽은 염산 그거만 한번 살짝 빠르게 해볼게요. 이거 복습 겸. 자, 이게 리트머스 종이야. 무슨 색? 푸른색이야, 푸른색.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준비해. 여기다가 전원 장치를 연결. 여기는 마이너스 극, 여기는 플러스 극 연결해. 자, 근데요, 이게 종이거든, 종이. 종이라서 전류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해야 되는 게 뭐지? 전류 통하게 준비해놔야 되거든. 자, 그래서 항상 요거 나왔을 때 요걸로 적셔요. 요거 읽어볼까? 질산 칼륨으로 적셔. 이걸 왜 적시냐라고 하면 답은 뭐지 얘들아? 전류 통하게 하기 위해서네요. 이거 적시면 여기 이온 두 가지가 이렇게 이온화 되면서 전류가 통하는 상황이 나타나. 거기다가 묽은 염산 묻힌 실을 이렇게 가운데다가 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 여기 빨갛게 변해요. 이게 이걸 변화시킨 거 맞거든. 근데 이거 HCl이 염산이거든. HCl은 뭐하고 뭘로 돼 있어?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구성돼 있어. 그래서 이걸 넣는 순간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자, 이 둘 중에 하나가 이걸 변화시켰다는 얘기야. 누가 변화시켰는지 알기 위해서 전류를 딱 통과시켜줬더니 전류를 통하게 했더니 어떻게 돼? 여기가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돼요? 아, 여기 수소이온이 결국 양이온이 이 둘 중에 양이온이 산성을 나타내는구나 확인할 수 있어.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반대로 하면요, 리트머스 종이 이제 연기성 실험을 한다 그러면 리트머스 종이는 붉은색으로 준비를 하고 적시는 건 똑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HCl이라든가 수산화 나트륨 같은 거 적셔갖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번에는 파랗게 변하겠지. 그리고 파란색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맞아요. 왜? 수산화 이온이기 때문에 그래. 답 맞춰보자. 그래서 5번, 6번 맞추기 위해서 잠깐 설명했어요. 가시럼 한번 볼까 얘들아? 가시럼에 지훈이 가시럼에 염산이라고 돼 있지. 찾았니? 염산의 동그라미 시작. 여기 거기다가 푸른색의 밑줄 쳐놓자. 그래서 푸른색의 염산 준비했어. 이건 뭐야? 산성 확인하는 실험이야. 여기서 어느 극으로 갈 것 같아? 거기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게 맞아. 왜?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반면 나에는 그 뭐 해야 돼요? 붉은색에다가 수산 나트륨을 체크해야겠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나오면 요건 연기성 실험이거든? 그때 그 색깔 이동 방향 어디에요? 플러스 극이에요. 그러면 이온은 뭐라고 해야 돼? 수산화 이온 때문에 그래. 답 써보자. 5번에 가에서는요. 그래서 답은 수소 이온 쓰면 되겠지. 나에서는 뭐라고 쓰자 했다? 수산화 이온이라고 쓰는 겁니다. 식으로 쓰는 게 더 좋아. 한글로 쓰는 것보다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중화마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아니 학생 한 명이 안 왔어. 늦잠자한테. 자, 그것도 있고 뭐 새로 온 학생도 있어서 잠깐만 간단하게 보면 산하고 염기하고 만났어. 산성, 염기성 만났거든. 산성하고 염기성 서로 반대적인 성질이지. 둘이 만나서 이걸 만들어요. 뭐 물. 자, 산성 선생님 써볼게요. 산성은 예를 들어서 뭐 HA라는 산이 있어. 여기는 BOH. 이거 무슨 얘기냐? H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라는 인위의 이온이야. 이렇게 표현했고요. 여기는 B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염기성을 둘이 섞었더니 얘하고 반응이 있거든.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물. 그 과정에서 염이라는 건 얘네 둘이 결합한 걸 얘기해. 그래서 요거 결합했더니 물 되고 거기에 BA라는 염도 만들어지고 하나 중요한 거 있죠. 열이 발생하는 반응. 이걸 뭐라 그래요? 중화반응 이렇게 위에 중화반응. 그래서 중화 반응할 때 요 알짜이온 반응식 한번 써볼게요. 결과적으로는 얘하고 해서 결국 얘 만든 거구나. 그래서 실질적인 반응은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반응하면 뭐가 되는 반응? 물 되는 반응이구나 이렇게 줄였을 수 있고, 요거를 실질적인 반응 알짜이온 반응식이라고 얘기해요. 대수는 이거 하나하고 결합해서 이거 하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거든. 일단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자, 7번 문제 한번 보자. 준비해보자 얘들아. 거기에서 7번 문제에서 이거 이제 시험에 나올 거거든? 거기서 한 중요한 말이 있어. 어떤 멘트?
같은 동도 위주시죠. 같은 동도. 찾았니? 위쪽. 7에서 9. 같은 동도로 나왔거든? 뭐하고 나왔어요? 묽은 염산하고 수산화가 지금 같은 동도로 하면은, 부피 같을 때 줘야 돼요, 이번에는. 그래서, 가나, 다나 중에서 중화된 건 누구? 나라고 봐야 돼. 나의 셰프해보자, 나. 네. 가는 무슨 성이니, 얘들아? 가는? 단성. 아니? 나는 중성. 다하고 나는 뭐야? 그러면 염기성.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알아야 돼요. 가에서 만들어진 물 또는 가에서 중화된 정도를 표현해 볼게. 나를 기준으로 하자. 나는 뭐야? 30, 30이지. 그럼 중화가 얼마 된 거야? 30 정도 됐다고 보는 게 맞아. 가는 얼마 정도 됐니, 얘들아? 염산은 40인데 수산화나트륨이 20이에요. 항상 작은 것만큼 돼야 돼. 그래서 가에서 중화된 정도는 얼마야? 20이라고 보는 게 맞아. 나는 30이고 다는 얼마야 그러면? 20. 나는 10.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중화된 건 일단 나. 7번 나예요. 최고 온도가 가장 높은 걸 써요. 그러면 온도는 중화된 정도가 결정하거든. 왔어? 거기 7쪽 거기 7쪽이 다 다시 8번 하고 있었어. 8번 거기서 그래서 혼합 용액의 농도가 가장 높은 거 기억하셔야지. 중화가 가장 많이 됐을 때 농도가 제일 높아. 해석을 하면 가는 얼마 올라갔니 얘들아? 가는 2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돼. 나는 3 정도 올라갔어. 나는 2 정도 올라갔어. 몇 도인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가 비율이야. 나는 1 정도 올라갔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온도가 높은 것은 나다. BTB 있잖아. 여기 선생님 잠깐 썼는데 BTB 색깔 있네. 산성이니까 노란색 쓰시면 돼요. 가. 예. 나는 무슨 색? 가일 때 물어봤네요. 그래서 가는 노란색을 띠고 다와 나는 파란색을 띈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단 중화관을 이용한 거 얘를 써라 그랬는데 속쓰리면 제산제를 먹는다. 그래서 속쓰리면 산성이야. 염산제를 그래요. 위액 속에 있는 거기 제산제 먹으면 제산제는 염기성으로 중화시키는 거고 생산율이 비린내는 염기성이야. 거기다가 레몬즙 뿌리면 레몬즙이 산성 만나갖고 중화돼요. 용광로에 철광석하고 코프스 넣고 가열하는 순수한 철을 얻는 건 어디서 나왔지? 어디서 나왔지? 산화환원이야 여기는. 그 산화환원 써놓자. 마지막 거는. 그래서 다음 기억 니은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 그냥 간략하게 한번 해봤고 오늘 또 해보자. 이거 교재는 이거예요. 요거 이게 주교재야. 하이판. 자, 자 98쪽 내용 보면 본 거 같지 않아? 어디서 본 거 같지? 처음 봐? 본 거 같지 않니 승원이?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요거 중3에도 있었어요 사실은. 중3에도 물질 변화와 에너지 출입이 있었어요. 일단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좀 주목해보자. 자, 우리 과학에서 어떻게 보면 실험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표현하는 게 있어. 뭔가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표현하는 걸 이렇게 얘기해. 개라고 이렇게. 일단 들어봐. 요 개 자체가 시험에 나올 거냐?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일단 이해하기 위해서 개라는 곳이 있어. 개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 얘들아?
뭐 시스템이 다르겠지? 그래서 과학에서는 개 이렇게 부르는 곳이 있고 개를 제외한 나머지 주변 전부 다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뭐라고 부를까? 주의 이렇게 불러. 주의 개와 주의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개와 주의. 주의는 뭐 서라운딩이겠지. 자 그런데요, 요 개는 이거 지금 이렇게 쓰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개는 결국 뭐야? 어떤 물질 반응시켰어? 반응물이 반응하면 뭐가 될까 얘들아? 생성물.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개야. 그거 제외한 나머지가 주의야. 내가 어떤 반응 시험을 하고 있어. 그럼 나도 주의야. 여기 있는 공기도 다 주의야. 그러면 개는 뭐다? 반응물이야 그냥. 반응물이 시간이 되면 뭐가 될까? 시간이 지나면 생성물이 변하겠지. 그래서 반응물, 생성물을 개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주의다. 근데 반응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반응을 하면 무조건이야, 무조건. 예외 없어. 무조건 뭐가 생겨야 돼? 변화가 생겨야 돼요. 무슨 변화가? 에너지 변화가 생겨야 돼. 우리 세상에는 아주 많은 물질이 있거든. 근데 그 많은 물질 중에서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 에너지 차이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화학 반응이 일어났어? 그럼 뭐야? 반응물이 생성물 됐다. 바뀌었다는 얘기지. 다르게 얘기하면 에너지도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떤 물질이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반응을 해서 다른 물질이 되는데 에너지가 높은 물질이 될 수도 있겠지 얘들아. 반대로 에너지가 뭐한 것도 될 수 있을까? 낮은 것도 될 수 있겠지. 좀 에너지가 높은 물질이 되려면 요만큼의 에너지를 뭐 해야 돼? 추가해야 되는 거고. 좀 낮은 물질이 되려면 요만큼의 에너지를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된다는 얘기. 결국 정리. 모든 반응에는 결국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에너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반응물이 생성물 될 때 에너지가 변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측정해보면 되겠지. 얼마나 변했는지. 근데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반응물의 에너지 변화를 직접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종이가 이만큼 있어요. 종이를 있는데 종이에 불 붙였어. 그럼 종이에 불 붙이면 불 타겠지 얘들아. 얘 종이 처음 갖고 있던 에너지가 있고 나중에 재가 됐을 때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측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 얘 거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에너지가 하나 생겼는데 이 안에서 얼마 변했는지는 뭐 측정이 안 돼. 그럼 어디서 측정하는 게 맞을까 우리는? 이 주위에서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얘가 이거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겠지 얘들아. 반대로 이렇게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 이거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에너지 낮아졌다는 얘기고. 요거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야? 높아졌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 직접 측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측정한다? 주변 걸 측정해요. 주변의 변화를 통해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예측하는 거야.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만약 반풀됐어. 그러면은 얘는 잃었지만 우리는 받은 거지. 그래서 우리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 게 맞을까?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 반대로 얘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흡수했어요. 그럼 얘는 에너지가 분명히 높아졌을 거야. 근데 그 높아진 에너지는 어디에서 흡수한 거야? 주위에서 흡수했지. 주위는 에너지를 뺏겨서 온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 낮아진다는 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항상 화학 반응에서는 에너지 변화가 생기고 우리는 뭘 통해서 그 에너지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주위의 온도 변화를 통해서 결국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선생님 불 붙이는 거 했잖아. 만약 불 붙이는 거 내가 옆에 있었다고 치자고. 어때나? 따뜻해지지. 무슨 얘기? 얘는 결국 차가워졌을 것 같아. 그렇지 않냐? 왜? 내가 따뜻해졌다는 얘기는 얘가 나한테 에너지를 방출해주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무슨 반응? 결과적으로는 발열 반응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근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 근데 막 나 추워져. 점점 추워지고 있어.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어. 근데 얘가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때는 무슨 반응이라 그래? 흡열 반응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물질 변화와 에너지 출입 크게 두 가지 반응 우리 기억하시면 돼요. 이 페이지에서는. 자, 에너지 변화가 없는 반응은 없다. 꼭 기억하자. 첫 번째 무슨 반응이 있다? 발열 반응. 자, 무슨 반응이 있을까 얘들아? 흡열 반응.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에요. 정리해보자. 요거는 그 반응 과정에서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이에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보자고. 방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그 방법은 뭐라 했지? 주위의 온도변을 봐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는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거. 여기는 주위의 온도가 내려간다. 올라간다. 따뜻해진다. 내려간다. 추워져. 차가워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다음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프. 발열됐어. 그러면 선생님 그래프 빠르게 한번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는 반응물, 여기는 생성물. 그래갖고 반응물이 생성물 됐어. 보이니? 반응물이 높아, 생성물이 높아. 반응물이 높이 있고 생성물이 낮게 있지. 자, 이런 그래프를 볼 수 있고 여기가 에너지, 시간, 반응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요거는 그거와 비교해서 그리면 에너지, 반응 그러면 반응물이 여기 있고 생성물이 여기 있어요. 반응물, 생성물. 자, 문제에서 우리 어차피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 누가 에너지가 높아 그러면 반응물이라고 하는 거야. 됐지? 여기는 누가 에너지가 높아 그러면 생성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이거 물어봐. 누가 더 안정됐냐 그랬는데 과학에서는요 항상 에너지가 낮은 게 안정이거든. 그래서 이 반응은 생성물이 더 안정한 반응이에요. 여기는 반응물이 더 안정한 반응이다. 이렇게 비교하자고. 여기서 요 차이 있잖아요. 요 차이는 반응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열, 그래서 반응열이라고 표현해요. 요 차이는, 요 둘의 차이는 반응열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춥니? 안 추워? 춥니 혹시? 괜찮아? 이게 온도 맨날 하는 얘기지만 온도를 좀 높게 틀면은 약간 냄새가 나. 아니면 낮게 틀든지 끄든지 해야 돼. 자, 해서 요거 책으로 한번 체크해보자. 이번에 책 98쪽. 자, 물질이나 에너지 출입. 우리 주변에 다양한 거 일어나는데요. 거기 항상이야. 항상 예외 없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오면 틀려. 이거 무조건 변하면 일어나야 돼. 그래서 항상 에너지가 출입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방출하는 반응, 발열 반응이죠. 왼쪽, 오른쪽은 흡열 반응이고.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표현했지만 결국 뭐보다 크다 합. 반응물이 크냐 생성물이 크냐 요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모두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누가 더 안정됐냐고도 물어보거든. 낮은 게 안정이에요. 항상 꼭 기억하자. 방출하는 반응 나는데 일단 이 모든 변화에서 일어날 수 있어. 무슨 변화? 지금 화학 변화도 있지만 무슨 변화도 있니 얘들아? 물리 변화. 물리 변화의 대표가 뭔데? 상태 변화거든? 요즘 같은 더운 날 그래도 에어컨 틀면 내가 시원한 이유는 에어컨에서는 바람도 있겠지만 내가 땀 같은 거 흘리면 어떻게 땀이 마르는 과정에서 나 시원해지지. 그 땀이 마르는 거 상태 변화로 뭐라 그러지 얘들아?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기화될 때 열을 뭐해? 흡수하지. 기화열 흡수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사실 화학 변화뿐만 아니라 물리 변화에서도 에너지 출입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자, 물리 변화에서 방출하는 반응.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학생들이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중학교 때 상태 변화 이렇게 배워요. 고액기. 상태 변화 이름을 알아야지. 이름 다 알지 얘들아? 자, 이 중에서 자 가열할 때 일어나는 거 해보자. 가열 빨간색으로 해볼게. 고체에서 액체되는 거 뭐라 그러지 얘들아? 용해. 액체에서 기체되는 것은 기화. 고체에서 기체되는 것도 있잖아. 드라이아스가 점점 작아지는 거. 요거 뭐라 그러지? 생화. 지금 빨간색으로 한 애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가열할 때 일어나 열을 흡수해.
저 세 가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데 주변 온도는 낮아지는 거야. 또 반면 열을 방출하는 거 선생님 써볼게.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응고. 물이 온다 대표적이지. 요거. 기체가 액체되는 거 뭐가 있니 얘들아? 그 컵 표면에 물방울 맺히는 거 있지. 또는 뭐 구름이 생성되는 거 이런 거. 이슬이 맺히는 거 여기는 액화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색깔 바꿨어요. 요거는 요건 차가워 저기만 온도가 내려가면서 일어나는 거고. 반대로 주변 온도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해석 잘해야 돼. 요거 방출. 정리. 이 세 가지가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 온도는 낮아지고 요 세 가지가 일어날 때 어떻게 주변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왔어요. 수증기가 액화된다 그랬어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구름 그림 나왔거든. 구름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기가 상승하고 공기가 상승하면서 아마 기억날걸 단열 팽창이라는 게 일어났거든 얘들아. 그래서 온도가 막 떨어지고 이실종에 도달하지. 거기에서 상태가 변해 기체가 액체가 되면서 일어나요. 그래서 소나기 내리기 전에는 후덥지근해. 엄마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우리 엄마 그랬어. 우리 엄마는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한 거 보니까 비 올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왜? 후덥지근하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지금 덥다는 얘기인데 왜 덥냐면 그 구름 많이 만들어지면서 열이 방출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소나기 내리기 전에는 날씨가 후덥지근하다. 왜? 액화하면서 방출된 에너지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다음 오른쪽 물의 응고. 이글루 안쪽에 이글루라고 저 에스키모인들이 이것도 이제 중학적인 있긴 한데 한번 설명해보자. 중학교가 아니라 에스키모 아니 얘들아? 에스키모 알지? 에스키모 집을 뭐라 그래? 이글루 뭐 이렇게 생겼어. 이건 괜히 시작했다. 이거 다음 주에. 자, 못하겠어. 그래서 이 이글루가 되게 춥겠지. 거기다가 물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떠나요. 물 떠놓으면 물이 멀쩡하겠니? 얼겠니? 얼 것 같아. 얼면 무슨 현상? 물이 얼었어. 무슨 현상이더라? 응고. 그 과정에서 방출된 열 때문에 막 보일러 쬐듯이 뭐 따끈따끈한 까지는 아니거든? 그래도 조금의 열이 나오면서 어때? 조금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물의 응고. 이글루 안쪽에 물을 뿌리거나 물을 떠다나 뭐 창고 같은 데 떠다 놓기도 해. 겨울에 일부러 얼라고. 자, 이번 화학 반응 변화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의 대표에다 두 개는 무조건 알아야 돼. 첫 번째 연소. 두 번째 요거 더 중요하지.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중화 반응이야. 중화 반응할 때 나오는 열, 중화열이 발생하지. 그래서 결국 중화가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거든. 두 가지는 꼭 기억하자. 발열 반응의 대표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최소 두 가지지. 연소와 중화. 그 다음에 해결 방안 뭐냐? 선생님이 해결 방안 제시해 볼게.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나올 수도 있지. 산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일로 보내. 됐니? 금속과 반응시키는 거 나오면 다 이쪽으로 보내. 뭐가 있냐? 금속과 산의 반응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금속이 녹쓰는 반응 이런 것들 나와. 어쨌든 요거 두 개 외에 금속 또는 산 이런 거 나왔으면 뭐야? 다 발열 반응이야. 됐니? 요거의 대표는 뭐냐면요. 요거는 보통 이런 말이 많이 나와. 암모늄이라는 용어 들어있으면 다 무슨 반응으로 보내자? 흡열 반응으로 보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반응을 외울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사실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반응들 위주로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래도 팁을 준다면, 어떤 처음 보는 반응이 나왔어. 근데 거기에 뭐 금속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이게 무슨 반응? 이쪽이야? 암모늄도 여러 가지가 있어. 염화, 암모늄, 질산, 암모늄의 용해 막 이런 거 있거든? 그래서 암모늄 쪽 나오면 다 일로 보내, 얘들아. 다음, 이거 하나 더 쓰면, 여기다 호흡 이쪽이야. 호흡의 반대는 뭔데? 광합성 이쪽이야, 얘들아. 그래서 광합성은 이쪽이야, 호흡은 저쪽이야. 좀 기억하자. 광합성 할 때 어떻게 돼야 돼요? 빛 에너지 이렇게 흡수해야 되거든. 그래서 호흡은 저쪽이야, 광합성은 이쪽이야. 이것도 기억하자. 암모늄 다 이쪽으로 보내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나온 걸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중화 반응 중요해요. 중화 반응 발열의 대표야. 중화할 때 열이 발생이 기억하자. 연소 반응 우리 연소 시켜봤잖아. 연소 시키면 어떻게 따뜻해지지? 대표적인 발열이다. 철의 부식 이런 거 헷갈릴 때 근데 어쨌든 금속이 관여되어 있으면 다 어디로 보내자고 발열이야. 이렇게 보내시면 돼. 그 왼쪽에 있는 거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왼쪽 물리 변화. 자, 중학교 때 이런 거 있어. 중3의 처음이에요. 화학 변화가 있고 물리 변화가 있어. 화학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거든. 새로운 분자 만드는 거거든. 물리 변화는 그건 아니지. 성질은 그대로 있고 변화가 일어날 때 뭐 상태 변화 같은 거지. 분자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닌 거. 근데 어쨌든 그런 변화가 있다. 그래서 물리 변화라는 게 나왔대요. 입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고 성질이 그대로 있는 변화를 뜻해. 화학 변화는 뭐야?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그걸 해석을 하죠.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져요. 근데 결론은 뭔데? 이 페이지 관련해서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모두 뭐야? 에너지 출입이 있다는 얘기야. 자, 다음 발열 흡열 이거 뭐 얘기했고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에너지 방출하는 반응 그러면 차가운 컵 표면에서 수증기가 액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나왔죠. 액화. 뭔지 아니 이렇게 깨끗한 컵에다가 이렇게 차가운 음료수 따르면 옆에 몽글몽글해지지. 넘어가보자. 99쪽. 자 이제 그거랑 비교해서 에너지 흡수. 네. 물리 변화에서 에너지 흡수하는 거 선생님 여기다 표현해놨어. 뭔데? 여기 빨간색이에요. 저기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 그 다음에 융해, 그 다음에 기화 이 세 가지가 예로 나올 수 있는 거야. 거기 나온 거 한번 볼까? 물의 기화 나왔어요. 지금 너무 더 추울 것 같아. 그 가게 앞에 가끔 아저씨들이 물 뿌리거든? 물 왜 뿌리니 얘들아? 잠깐이라도 물이 기화하면서 온도 좀 낮춰주라고 뿌리는 거거든. 자, 저기서도 저 엄청 기화되고 있어. 저기 어디 에어컨 차가운 저 공기 나올 저 차가운 바람 나올 수 있는 게 저기서 계속 기화되고 있어. 무슨 반응이 일어나고 있음? 저 안에서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발열 반응도 일어나고 있어. 저거랑 연결된 저 외부기에서는 지금 발열되고 있어. 그래서 계속 돌고 있다. 자, 어쨌든 첫 번째는 물이 기화나고요. 얼음의 육에 차가운 음료수를 먹고 싶어요. 음료수 그냥 너무 미지근하면 맛없잖아. 예, 지금까지 더운 날. 그래서 얼음 넣으면 얼음이 녹으면서 어떻게 돼요? 열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음료수를 차갑게 만드는 겁니다. 예, 기화열이고 첫 번째는 기화열 흡수, 두 번째는 융해열 흡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음 승화열 흡수 이렇게 가요. 베스킨 라빈 떠리고 가면 포장할 때 주죠. 그거 주면 걔 가만히 있나? 아니지. 걔가 뭐야? 기체가 돼. 그 과정에서 열을 흡수해. 얼음이 더 효과가 좋아? 드라이아이스가 좋아? 답은 뭐니? 드라이아이스가 효과가 더 좋지. 왜? 얘는 한 단계 움직이는데 얘는 두 단계 가거든. 얘는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데 얘는 고체에서 기체로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거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훨씬 더 온도를 잘 낮춰. 드라이아이스. 자, 흡수하는 반응 나왔어요. 흡수하는 반응에 질산, 암모늄, 수산화 반응. 객관적인 거 다 외우는 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헷갈릴 때 어떻게 됐어요? 암모늄 나면 다 일로 보내. 얘가 없이 가.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쓰면 암모늄 광합성 나왔어. 하나는 열분해. 열분해 뿐만 아니라 그냥 분해는 다 절로 보내. 분해. 뭔가를 분해시켜야 돼 얘들아. 분해. 근데 열분해. 뭘로 분해시키는 거 같은? 열로 분해시키지. 어떤 물질이 있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분해되진 않거든. 어떻게 해야 돼? 막 가열해야 되거든? 가열한다는 자체가 열을 공급해줘야 돼. 그래서 열분해, 전기분해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열분해, 전기분해, 분해 나온 거다. 일로 보내. 그래서 분해. 거기 보시면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열하면 흡수해서 분해되면서 결국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라고 나왔고, 그거랑 관련된 거 혹시 나오면 일단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선생님 써볼게요. 탄산수소 나트륨 오른쪽에 있긴 있어. 그래서 일단 볼게요. 요거를 분해시켜요. 분해시키면 세 가지가 돼요. 탄산 나트륨 또 뭐 되는 게 아니?
물, 그 다음 이탄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실험장치 뭘로 요걸로 나왔네요. 자, 그 실험장치 선생님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잘 그러지? 자, 요거 이렇게 가열했어요. 탄산수 나트륨. 그럼 가열하고 나면 어떤 일이 하냐? 요 앞에 몽글몽글 맺혀요. 여기서 뭐가 발생한 거니, 얘들아? 물. 여기다가 무슨 수 갖다 놓는지 아니? 무슨 수? 석회수. 석회수 어떻게 될까요? 뿌옇게를 줘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 여기.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이쪽이 뭐요? 됐니? 물은 요 앞에 맺혀. 그 다음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 건 누구인 것 같아? 탄산 나트륨이야. 해서 이 세 가지로 분해되고 화학식으로 쓰면 탄산, 수소, 나트륨은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탄산 나트륨은 이렇게 쓰고 요거 물, 요거는 이산화탄소 이렇게 세 가지로 분해된다. 여기 이해하면 끝나요. 이렇게 앞에. 자, 어쨌든 요 반응식은 그래도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반응, 저렇게 세 가지로 되는구나. 저 세 가지로 되는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해 보자. 그 자료 분석해 보시면요. 선생님이 여기다 아까 고행기 했던 거 그거를 지금 거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언제 흡수하고, 멀어질 때 흡수하고, 다른 얘기하면 고체, 기체로 갈 때 흡수해. 언제 방출하고, 저 가까워질 때 방출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분자 배열로.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정리해 볼게요. 오른쪽에 맨 위에 있는 거. 땀이 기화하면서 시원해진다. 우리 매일 느끼고 있지? 땀이 마르면 시원해져요. 수영장에서 잘 놀다 나왔어. 놀 땐 잘 몰랐는데 나오니까 춥지 약간. 왜? 마르면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질산, 암모늄 나오면 다 무슨 반응이라 그랬지? 계속. 흡열이에요. 온도 낮아진다. 물은 전기 에너지를 흡수하여 수소와 기체로 분해된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말 흡수해야 되지. 물이 가만히 있다고 분해되진 않아. 물 그냥 가만히 놔두면 분해되니? 아니야. 그냥 전기 튀겨줘야 돼. 전기도 에너지야. 그래서 분해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정리해볼게. 분해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 이게 지금 단순히 무슨 몇 대 몇 이거는 그런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자고 넘어가보자. 자, 이거를 우리 이제 일상생활하고 이제 맞추는 게 다음 단계야. 첫 번째.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부터 한번 보자. 방출하는 반응, 그럼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 날 따뜻하게 만드는 반응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커피 전문점에서 우유를 데울 때 수증기가 물론 액화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이용한다. 뭐 정확하게 본 적은 없어요. 네, 그렇게 이용한데 다음 과수원에서 개화 시기, 개화가 뭔지 아니 꽃 피는 시기거든. 예, 개화 시기에 물을 뿌려 물이 얼음으로 응고하면서 약간 이제 겨울 쪽이에요. 겨울 쪽 얘들아. 그래서 겨울 쪽에 일부러 물을 뿌려. 잘 뿌려야 돼. 어디다 뿌려야 돼? 그 과일에다 직접 뿌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다 뿌리는 거야. 그러면 주변이 얼면서 열을 방출해. 요거 얘기하는 거고. 손난로는 아주 그냥 대표지? 대표 중에 대표. 손난로가 이렇게 있어. 손난로 안에 뭐 있니 얘들아? 철가루 대부분 들었어. 뭐 다른 형태도 있는데 보통 철. 부시럭부시럭 거리면 어떻게 철이랑 산소랑 결합하거든?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산화환원이 일어나? 산화되는 거지. 근데 아까 이런 표현했지. 금속 관련됐으면 다 무슨 반응이다? 발열이야. 그래서 금속의 산화, 금속과 산의 반응 다 발열이야. 그 과정에서 열이 방출된다라고 하고. 자, 두 번째 사진. 가스레인지 켰어. 연료가 연소되겠지? 자, 연료 연소예요. 다음. 발열 용기라고 발열 용기, 발열 도시락 여기 따뜻하게 먹고 싶어. 그럼 그 안에서 무슨 반응 일으켜야 되니 얘들아? 발열 반응 일으켜야겠죠? 뭐 재료는 여러 가지 써요. 근데 물과 산화칼슘의 반응 그걸 통해서 발열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흡수하는 거 이렇게 보자. 차가워지겠네. 일단 생각하시면서 봐야겠네요. 그래서 시원해진다.
신선식품을 배달할 때 쿠팡에다 뭐 시키면 그 얼음 넣어갖고 오거든. 좀 빡신 거는 뭐 넣어갖고 올 것 같아. 드라이아이스 넣어갖고 오거든. 좀 빡시다는 얘기가 쉽게 온도가 내려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 자, 그래서 냉찜질팩 요거 이해하실 것 같아요. 질산 아모늄 물에 녹여서 이용해요. 뭐 그거만 하는 거 아닌데 어쨌든 그렇고. 다음 제빵소다에 열분해. 여기 나왔네. 소다가 이거야. 탄산수소 나트륨. 빵에다 넣었어. 소다가 빵에 넣고 빵을 굽지. 굽는 자체가 뭔데 열을 가하는 거지 얘들아. 거기에서 소다가 분해되면서 이 세 가지로 분해되는데 그 중에서 얘가 문제지. 얘가 빵을 어떻게 빵이 요만했는데 빵을 이렇게 부풀려 이렇게 크게. 얘가 기체가 발생하면서 부풀리는 거야. 자,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부풀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음 화재 현상에서 소화기 나왔네요. 탄산수소 나트륨을 소화기로 뿌리면 소화기 안에 그게 들었대요. 지금 열 분해되는 과정에서 결국 뭐야? 온도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 온도 흡수하니까 불이 꺼진다. 온도 낮춘다는 얘기야 얘들아. 직접 이산화탄소 분사되는 것도 있어. 다음 냉장고 느낌 오지? 냉장고 에어컨 공통적인 건데 차갑지? 여기는 뭐예요?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일으켜요. 다음 드라이 아이스의 승화 포장할 때 차갑지. 다음 한제 소금을 뿌리면 얘들아 너희 들어봤니? 얼음에다 소금 뿌리면 얼음이 더 잘 안 녹거든? 이유가 뭔데? 소금이 물에 녹아. 소금이 물에 녹는 과정에서 열을 흡수해. 그래서 온도를 낮춰. 자, 거기 보시면 그래서 더 차갑게 보관할 수 있다. 뭐 그 등등등 제빵소다 뭐 여기 나가고 넘어가자. 101쪽. 앞에도 안 했구나. 자, 101쪽 한번 볼게요. 생명현상과 지구현상에서 에너지 출입을 이용했는데요. 거기 지금 강아지가 겁나 귀엽다 얘들아. 수혜 너희 강아지 기억이 안 니? 너희 강아지로 생겼니? 그랬던 것 같은데. 저번에 사진 잠깐 안 들어갔는데. 어쨌든 강아지 왜 나왔어요? 강아지가 뭐 발열한다, 뛰어다니까 뭐 그건 아니고 강아지 뭐 호흡한다는 걸 나온 거예요 지금. 생명체 호흡이 무슨 반응이다? 무슨 반응이 있어? 발열이야.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그 오른쪽에 비교하려고 나왔는데 뭐가 나왔는데 광합성 나왔지 얘들아. 그래서 정리. 호흡은 발열이고 광합성은 흡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다음 지구 현상에서 물이 기체가 되고 기체가 다시 액체가 되지. 자, 그 구름 만들어지는 과정 아니 얘들아? 물이 증발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다가 다시 액화돼가 구름 만들어지지. 자, 그런 거 액화하면서 구름이 돼. 요거 보여주고 있어. 흡수해서 수증기가 됐다가 다시 액화되면서 구름이 돼. 요거 보여주는 거. 즉 물의 순환 과정에서도 흡수 방출이 있다는 얘기야. 다음 태풍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증발한, 즉 기화될 때 흡수된 거야. 얘들아 어차피 구름 만들어진 거 맞는데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 제 열대지방에서 만들어지거든. 겁나 더워. 그러니까 막대한 수증기가 발생한 거야. 그게 우리 동네하고 액화되면서 결국 비가 돼서 내려요. 그런 식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태풍 또는 물의 순환 이런 것들은 다 에너지 출입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그렇게 나왔네요. 어쨌든 에너지 출입이 없으면 순환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순환 과정에서 상태 변화가 무조건 일어나야 되거든. 그래서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온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 결과적으로는. 자, 플러스 가기에 물과 산화칼슘 이용해서 음식 조리하기 나왔어요. 물과 산화칼슘 이것도 좀 단골 손님이긴 해요. 이거 나오면 무슨 반응이다? 무슨 반응이야? 그래서 조리한다니까 발열 반응이겠지. 그때 주변의 온도가 높아져요. 이거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고 거기에 이제 식이 써있고요. 조리할 음식 달걀찜 좀 낮은 온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시험에 뭐 대놓고 달걀찜 하는 거 나올 것 같진 않지만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고. 좀 앞에 99 쪽하고 101 쪽에 있는 중요 개념 체크 한번 빠르게 넣어보자.
자, 뭐 다 넣은 것 같아요. 확인해 볼게요. 99쪽부터. 잘했지? 높아지고 낮아진다. 그 다음에 XO. 물이 얼음이 돼요. 그러면, 어니까 차가워지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때는 뭐예요? 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열에너지 방출, 다음, 뒤쪽에, XO라는 게 앞에 거는, 3번은 OXXO 이렇게 가겠죠. 방출하여 광합성을 하고 광합성으로 양분을 만든다. 딱 두 가지 비교해야 되는 건 뭐야? 호흡은 발열, 광합성은 흡열. 여기 딱 비교해놔야 돼요. 여기 틀렸어요. 그래서 과수원에서 왜 응고할 때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렇지. 흡수가 아니라 방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냉해를 예방한다. 냉해가 뭐니 얘들아? 얼어서 작물 같은 게 얼어갖고 다 피해보는 걸 얘기하는 거야. 냉해 이렇게 얘기해. 자, 넘겨볼게요. 102쪽 넘겨보자. 이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 화학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하는 이게 또 화학이 또 나와. 화학에도 있어요. 거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이거 사실 뭐 지금 왼쪽에 있는 내용은 화학2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엔탈피라는 개념은 화학2에서 나와요. 너무 복잡하지. 이거 뭐 다 딸딸해요? 아니 이 책이니까 있는 거예요. 우선은 아마 교과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표현을 했어 처음에. 내가 개도 쓰고 막 주의도 썼지 얘들아. 개가 뭔데? 개가 뭐니 얘들아? 반응물, 생성물. 주의는 나머지 전부 다. 그래서 거기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102쪽에 여기서 하고 싶은 말 너희들 나중에 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면 도움은 돼요. 조금 더 이해하는데. 네. 첫 번째 두 개의 그림, 아까 선생님 그린 거랑 비슷해. 어떤 게 개야? 플라스크 안쪽이 개지. 예. 플라스크 안쪽이 개고 나머지는 주의야. 그래서 플라스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발열되는 첫 번째는 발열 반응인 거고 오른쪽은 뭐야? 흡열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 얘들아 여기 있잖아. 이거의 에너지 계산하자라고 했어. 계산하기 쉽겠니? 얘 에너지는 한두 가지가 아니야. 사실은 뭐 화학 에너지도 있고 뭐 열 에너지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 저기 있는 학생이 승원이거든. 승원이의 에너지 총합을 내가 계산할 수 있을까? 너 갖고 있는 에너지는 뭔데?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 겁나 많거든. 제 지금 몸에 열도 나오고 있거든. 제 몸 안에 축적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도 있고 제가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도 있어. 그거 다 계산해 갖고 더한 게 엔탈피거든. 그 엔탈피 구하기 쉽겠니 어렵겠니? 겁나 어렵겠지. 그래서 보통은 엔탈피는 거의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맞거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측정한다? 엔탈피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주위의 변화를 측정한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는 주위의 온도 변화를 통해서 엔탈피가 얼마나 변했나 이런 걸 본다는 거. 여기서 어떤 학생은 엔탈피? 이거 외워야 돼? 외워도 안 해도 돼. 안 나올 거야 아마. 학교에서 안 배우지도 않을 거야. 우리는 그냥 열이 들어가고 나가 이 정도만 기억하자고. 거기 나왔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탈피는 에너지의 총합이야 사실은. 자 그런 얘기 나오고요. 103쪽 가보자. 결국은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물 생성물 같은 거 또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니까 주변의 온도 변화를 측정한다. 이게 결론이야. 거기서 길게 얘기하고 있지만 다음 103쪽에 비열 열량 이렇게 나왔대요. 이것도 화학책에 나오는 개념인데 우리가 지금 시험 대비 거의 시험 대비지 우리는. 우리 시험 대비이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아니면 좀 더 자세하게 막 하겠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우선은 밑에 열량계라고 그 온도 이렇게 변하는 거 측정하는 거야. 그래도 밀폐 시켜놓고 하는 거 많겠지. 주변으로 안 빠져나가게 그렇게 만든 두 가지. 왼쪽에 있는 거 봐봐. 아니 열량계 두 개 봐봐. 그 테이크하고 컵처럼 생긴 거 뭐가 더 좋아 보임? 왼쪽 거 오른쪽 거 얘들아.
오른쪽이 좀 더 비싸 보이지 않니? 왼쪽 거는 대충 만들어서 뭐라고 불러? 간이 열량계라 그래요. 오른쪽 거는 잘 만들었던 것 같아. 좀 잘 만들었어요. 꼼꼼하게. 그래서 열이 거의 출입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한 게 뭐야? 열량계. 이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뭘 측정한다는 얘기야? 온도 변화를 측정해.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선생님이 여기를 디테일하게 안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니? 안 나올 것 같아. 이렇게까지는. 자, 다음 페이지에 할 건데 오늘 중간에 쉬는 시간이 한 번 있거든. 지훈이 10분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아까 원장님이 잠깐 내려오라는 것 같은데 갔다 와. 10분 쉬었다 하자 얘들아.